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셰익스피어 4 이완건 김학준 후기극 1608년에서 12년에 쓰여진 작품은 페리클레스, 심벨린, 겨울이야기, 템페스트, 헨리 8세 등 5편이지만 끝작품 아마 다른 극작과 합작을 뺀 4편은 그 희비극 형식의 견주와 로맨스라 불리기도 한다. 공통된 특색으로서 일상을 크게 벗어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며 극적 상황이 비극적, 예상적 정서를 많이 담고 있으나 결국은 여러 어려움을 갑자기 해소함으로써 화해 또는 참회와 용서로 끝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색은 과거에 생겨난 상처를 사랑으로 씻어주는 젊은 세대의 희망의 소생에 대한 작가의 믿음이다. 페리클레스는 바로 앞선 작품 코리올라누스와는 달리 느슨하게 구성된 극으로 짜임새가 없으며 고대 이야기를 다루되 프루타르코스와 같은 역사가 있는이 아니라 그리스 후기 로맨스 문학을 연상하게 하는 허구성을 추구하고 있다. 심벨린의 주된 설화 즉 아내의 정조에 대해 남편이 내기를 건다는 이야기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에서 얻어온 것이다. 극의 장소를 옛 왕국으로 바꾸어 놓았지만 여기서도 그리스도교 이전의 로마 세계가 바닥에 깔려있다. 프로스를 비롯하여 극의 시간 장소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그 모든 것이 마지막 장면에서 한꺼번에 풀리고 만다. 겨울 이야기 역시 이야기 진행에서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극 중간에서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경과하기도 한다. 여기서도 질투심 많은 남편이 아내를 의심한 나머지 그녀를 슬픔과 죽음으로 몰고 간 끝에 결국 쓰라린 회개를 하게 된다. 그러나 그 장면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내의 조각상이 산 사람의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연극적 구경거리마저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 용서와 화해에 도달하는 것이다. 각각의 에피소드가 소개될 뿐 플롯 전체에 대한 관객의 정서적 몰입이 차단되어 있는 것은 이 극이 마치 옛 이야기처럼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템페스트는 이 작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걸작이다. 당시 새롭게 유행한 가무극 요소를 다양하게 도입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무대의 구경거리로서 보여주며 소극에 가까운 희극 장면이 등장하나 기본적으로 진지한 연극이다. 외계와 차단된 외딴 섬을 무대로 마법으로 그곳을 지배하는 늙은 주인공 프로스페로를 중심으로 극은 진행되지만 주된 관심사는 먼 과거에 일어났던 섬 바깥의 이야기, 정치적 모략, 배반, 권력의 찬탈이다. 자신이 통치하던 나라를 빼앗은 그때의 악당 일행을 태운 배가 주인공의 마법에 의해 이 섬 가까이에서 난파하자 복수의 기회는 다가온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용서하는 그의 관용, 극이 얽힌 젊은 남녀의 사랑을 통한 화해, 주인공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요정, 선과 미개인 악의 해방 등을 통해 이 극의 로맨스의 세계를 완결짓고 현실로 돌아오는 듯이 보인다. 이 하찮은 인생이란 시작과 끝남이 모두 잠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프로스페로의 토론은 다채로운 예술적인 마법적 상상력, 창조 중심과 작별하고 막 은퇴하려는 작가의 신경으로 바꿔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명성과 영향. 셰익스피어가 문학적 명성과 무대에서 인기를 얻게 되기까지는 시대적 기복이 많다.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말 신고전주의 문학 이론이 주종을 이루던 시기에는 드라이던이나 존슨 박사 같은 당대 최고의 문인에게 찬사를 받았지만 작품의 진가가 충분히 인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극단에서도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곧잘 개작 번안되어 인기 있는 극작가였으나 올바르게 이해되었는지는 의심스럽다. 그가 신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초 낭만주의 문학이 대두되면서부터이다. 이미 18세기 말에 독일에서는 괴테, 실러, 슐레겔 등 최고의 문인 비평가들에게 깊이 있는 평가를 받은 바 있고 영국은 그 뒤를 쫓은 셈이었다. 어쨌든 그의 진가가 올바르게 인식되고 극단적인 셰익스피어 숭배까지 치달한 것은 이때부터이다. 대체로 작품의 시적 우수성이 찬양된 반면 극장 쪽에서는 배우 예술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 샀다. 따라서 시인, 극작가로서의 양면이 제대로 이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셰익스피어에 대한 문학, 학문, 비평, 연극 등 다방면의 이해가 골고루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0세기에 들어왔습니다.
그 성과는 전혀 없이 풍성했고 학자, 비평가, 연극 관계자, 연출가, 배우 사이의 교류도 빈번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동시대적 안목으로 셰익스피어를 연구하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져 제1차 세계대전 이전과 제1, 2차 세계대전 사이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셰익스피어 이해에는 많은 차이를 둘 수 있다. 이 점은 비평 동향과 공연 방식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와 같은 셰익스피어의 동시대화 경향과 함께 그에 대한 세계화 추세도 만만치 않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의 작품은 번역, 연구, 공연되며 그 숫자 또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에서 셰익스피어가 처음 소개된 것은 1920년대 초였다. 문학 편집자이자 연극인인 현철이 번역한 햄릿 1923이 그 효시였으나 그 뒤 파리로 해방 때까지 그의 작품 번역과 공연은 저조했다. 해방 후 번역과 공연이 점차 활발해져서 한국 최초로 극단 신협이 햄릿을 상연 1951년 한 후 1964년 그의誕生 400주년을 기념해 셰익스피어 축제까지 열리기에 이르렀다. 같은 해에 한국 최초로 셰익스피어 전집이 번역 출판되었는데 하나는 1964년에 결성된 한국 셰익스피어 협회가 중심이 되어 편찬한 것 정엄사 간행이고 또 하나는 김재남이 개인 전역으로 출판한 것이다. 그 이후 현재 이르기까지 연구 업적과 공연 실적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끝.